나한테 먼저 사과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거 아무리 촬영을 한다 한들 엄마랑 풀 생각이 없어. 엄마랑 풀 생각이 없어. 어? 무슨 일이야? 그런데 뭘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뭔 사과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 똑같이 할 말이 없어. 일로 그러냐? 맞아. 무슨 일이죠? 우리 둘째 아들이 저 형 아들 걔를 그렇게 이뻐해요. 조카.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2월 달인가 그러는데 우리 큰 손주를 데리고 우리 작은 아들이 썰매장이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는데 추억거리도 남기고 싶고 데리고 가고 싶대요. 아유, 다정한 삼촌이네. 그죠? 한 20일 정도 됐나. 근데 큰아들이 그래. 엄마, 큰손주 다쳤어. 다리 다쳐갖고 기부스에서.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래지더라고. 아이고. 왜 기부스를 어떻게 다쳤까지 기부스까지 했어? 그랬더니 아이 저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디 부딪혀갖고 넘어져갖고 그렇게 생겼어. 그래.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애기 좀 바꿔줘 봐라. 그랬지. 놀이터에서 잘 놀아야지. 어떻게 놀아까지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쳤어? 그랬더니 할머니 나 친구들하고 다친 거 아니에요. 응? 삼촌하고 작은 엄마하고 썰매장 가서 다친 거예요. 아, 맞다. 다쳤구나.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서운해서 지금 그렇게 삐진 거예요. 다쳐가지고 왔어. 엄마 미안해. 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어떻게까지 애기를 그렇게 다쳤냐?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눈 떼지 말고 잘 보라고 하니까. 내가 그랬지?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 어?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고? 나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응?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지가 잘못해서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 아니 엄마가 하도 잡아 족치니까 내가 미쳤다고 앤데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먼저 나오겠어? 아무리 내가 잡아 족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 그랬잖아. 애기잖아. 보호자가 왜 필요하냐? 너도 자식 나보면 알아. 소금 뿌린 것 같아. 그렇게 막 저리더라고 여기가. 엄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서운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도 얘기했어. 엄마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그치만 말을 해도 돌려서 얘기할 수 있잖아. 나는 돌려서는 못해. 내 성격을 알잖아. 너도 여적지 살았으니까. 나도 자식이기 전에 사람이라고 했어 안 했어? 나도 상처 받는다고. 네가 그렇다고 해서 20대, 10대도 아니고 나이가 40이나 먹어가지고 그런 말 헤아릴 수도 있잖아. 상처 받죠? 뭐 나이를 떠나서.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말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을 강요시키려고 하는. 저를 좀 제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건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애기들은 한 5, 6살 그때 먹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물가에 계곡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지인들 이제 밥 같은 거, 음식 같은 걸 차려주고 애 아빠는 애기들 데리고 그 계곡으로 갔었고
근데 계곡으로 갔으면은 애기들을 봐야 되는데 화투를 치고도 놀은 거야. 자기네들끼리. 계곡에서. 작은 애는 이제 작으니까 물이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거야. 근데 큰 애는 물속을 잘 들어갔는가 봐. 그래갖고 좀 깊은 데를 들어가갖고 애기가 퐁당 빠진 거야. 이게 수영도 못하고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붕 떴다 똑 들어가고 붕 떴다 쏙 들어가고 그래요 끌어다 내놨대요. 오, 너무 철렁하셨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가슴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위험을 느끼고 우리 작은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애기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애기 몸에서 절대 너들 눈 띄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서 마지막에 엄마가 뭐라고 했어 또. 나는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 아빠 옆에서 두고서 이런 얘기하면 아빠는 문제를 해결할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 또 가한테 얘기해라. 진짜 며느리.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도 와이프 마음 아파할 얘기, 듣기 싫은 얘기 하기 싫다고. 나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사이 안 좋게 안 살아. 어? 처음에는 다 그럴 것 같으지? 처음에는 다 그럴 것 같으지. 어? 누가 다. 나 너아버지 여기 옆에 있어도 처음에는 나 안 그랬어. 그런 게 이 사랑이 항시 갈 줄 아냐? 항시 안 가. 끝까지 안 가. 응? 아니 근데 아들인데 맞담이신데. 잘 살 거라 그래야지. 갈지 안 갈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 당사자가 내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게 잘 될 줄 아냐? 잘한 건 줄 아냐? 엄마의 말투에 항상 그게 있어. 너는 그러는 것 같아. 너는 그럴 거야. 항상 가정이야. 그 안에 사람을 가다 놓고 잡아 붙여. 몰라 나는 안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아줌마들한테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 생각을 그냥 박아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고 자꾸. 아이 그만둬. 나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나 이런 걸로 엄마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다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내 입에서 제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 정말로 이제는 한계에 왔어. 나 가만히 놔둬 제발. 내가 너네 아버지 포기하댔기 내가 포기를 할게. 나는 포기하는데 나는 이력이 난 사람이야 이제. 아이고 어떡해. 마음 아픈 말만 하고 서로. 나도 잘한 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 왜 그렇게 살가웠던 아들이 엄마가 언제 나한테 그랬지 악마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악마가 됐는지.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변하진 않았어. 잘 곰곰이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제발 되짚어봐봐. 근데 나도로만 깨달으라고 할 게 아니라 너도 깨달아야 돼. 아이고, 막물이네. 이게 계속 서로 이게. 이걸 다 봐야 돼. 엄마의 말투를. 아, 다 이제 볼 거야. 또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와, 가만 뒀네. 속상하다.
예전에는 한마디로 딸 같은 아들이었다고 했지요. 어디 뭐 먹고 맛집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데도 데리고 다니고 엄마 힘들으니까 드라이브를 한번 하지. 그러고서 나 차로 태우고 다니고 옷 같은 거니 이런 스카프도 내가 이런 스카프를 내가 뭐로 사겠어요. 그래 이 스카프도 몇십만 원 씩 주고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그런 소리도 안 했거든. 뭐 사과하라 뭐하라. 말은 그래도 살가운 아들은 옛날같이는 안 해도 그래서 옛날같이 자라나는 거는 난 바라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말은 오곤자근하게 할 말은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이제 부모가 이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투고 뭘 이제 안 좋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안 좋을 테지 사실은. 얘기를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고 뭐했다고 해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나? 내가 어제 보니 한참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게요. 네. 너무 상처만 남은 대화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을 지금 쭉 보셨는데 어떻게 아드님이 여전히 그래도 엄마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지. 너무너무 진짜 몰라. 내가 내 생각만 해서 그런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나도 처음부터 예쁘게 말을 하지는 못해요. 처음부터 예쁘게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야, 너 얼마나 놀랬니? 애기 데리고 가서 그렇게 다쳤다며. 그랬어야 되는데 야, 너 애기 잘 데리고 갔다 오라 했더니 너 애기 그렇게 다치게 만들었냐? 응? 조심하라고. 근데 그렇게 다쳐갖고 왔냐? 그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요. 오히려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 예? 내가 그 정도로 응? 사과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을 했나? 저는 일단 그 큰 형 집에 가서 두 분이 막 울면서 사실은 그 정도 한 거는 정말 본인들의 미안한 마음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머님이 그걸 알면 또 놀라실 거라는 걸 알게 그걸 숨긴 것까지도 저는 어머님에 대한 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나한테 사과해라라는 부분이 계속 저는 걸리는 거예요. 그 왜 어머님한테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도 솔직히 납득은 좀 안 되거든요. 저는 어른이고 우리 애기는 한참 애기잖아. 보호자가 필요한 애기잖아. 근데 그걸 지적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이고. 근데 우리 아내분도 자식을 둘이나 키워보셨고 또 손주를 또 멀리서 또 이렇게 크는 거를 보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눈을 안 떼도 애들이 다칩니다. 물론 그렇죠. 잘 보호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물론 뭐 많이 다쳐서 기부스를 뭐 어느 정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가족이 좀 큰일 날 뻔했네라고 할 만한 그냥 사고였어요. 사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잘 또 치료받고 대처하고 그렇게 커나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둘째 아들을 가해자로 대하셨어요.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가해자를 대하듯이 너 똑바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따위로 해서 애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어 갖고 왔냐고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다치게. 야, 너 이리 와봐. 너 어떻게까지 애기를 그렇게 다쳤냐? 내가 그렇게 조심해서 눈 떼지 말고 잘 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하죠. 아내분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둘째 아드님의 며느님의 입장도 이해하고 또 큰아드님, 큰며느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아내분과 둘째 아드님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가해자로 대하셨어요. 그게 아마 가장 서운할 거예요. 그게 아들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상처가 깊으니까 지금 아드님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버르장머리 없어서 부모한테 대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 보이지만 너무 아프고 상처가 깊은 거예요. 절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선을 넘어가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절망과 깊은 우울에 빠져요. 그럼 정말 다 떠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떠나는 게 여러모로 낫겠다. 네, 거기서 더 넘어가면 더 큰 문제죠. 아내분도 둘째 아드님한테 상처 주려고 한 거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그러나 상황상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왜 내가 왜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지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둘째 아드님이 조카한테 아유 삼촌이 작은 아빠가 더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야 미안하게 됐다. 너 얼마나 놀랬니? 아팠니?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 뭐 몸둘 바를 모르겠다. 형수 미안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죠? 어머니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둘째 아드님과 며느리가 한눈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의 깊게 봐도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갑자기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표현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표현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그 말 한마디에 뭐 너는 그러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가깝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어떨 때는 그런 말들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에이 뭐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처럼 말씀하신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두 아드님 키울 때 어릴 때. 네. 그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 뭐 다른 분들 식사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있었고 사실은 남편이 아빠가 아이 물가에 가 있을 때 좀 내 눈을 떼지 말고 봤어야 되는데 라는 그 원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분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건을 들었을 때 둘째 아들한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첫째 손자가 다친 이 사건은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대상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때 그 첫째 아드님 물에 빠졌다가 솟구쳤던 그 사건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 그것이 아주 마음 안에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